이제 유니티 6.1이 정식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티 6.1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유니티 6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6.1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6.1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기능들이 음.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음.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룬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간략하게 다루고 뭐 못다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꼬꼬유 꼬리를 무는 유니티 이야기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디퍼드 플러스가 추가가 되고요. 디포드 플러스. 네. 맞아요. 그리고 VRS Variable Rate Shading 이라고 해서 줄여서 VRS라고 하거든요. 가변 비율 쉐이딩. 가변 비율 쉐이딩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추가가 됐고 그걸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맞아요. 웹 GPU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음. 웹 GPU 자체는 6.0에서도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근데 6.0에서는 되게 좀 히든 모드 같이 숨겨져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6.1부터 이제 정식이라고 해야 될까? 6.1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에듀트에서 맞아요. 이제 그래픽 API에서 웹 GPU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라는 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음. 웹 GPU는 그러니까 웹이 있고 GPU가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웹페이지에서 GPU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래픽스 API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앱을 따로 만들어서 앱을 빌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저가 다운로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해서 게임이 됐든 어떤 컨텐츠가 됐든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웹 기반인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스 API 플레이 세팅에서 보면은 네.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웹GL2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웹 GPU라고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오토 그래픽스 API가 체크가 돼 있을 텐데 기본값은 그걸 체크를 풀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웹 GPU 같은 건 컴퓨터 쉐이드도 할 수 있고 GPU 스캐닝도 할 수 있고 VFX 그래프도 할 수 있고 기존의 웹GL에서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웹 GPU가 뭔지 애초에 더 나와서 그래픽스 API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유니티를 사용할 때 유니티는 멀티 플랫폼이죠. 그래서 아이폰도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맥북 그리고 뭐 윈도우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칩셋들을 모두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렌더링하기 위한 칩셋 다르고 안드로이드에서 렌더링하기 위한 칩셋 다르고 맥에서 뜬 칩셋 다르고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쓴 칩셋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칩셋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픽 관련된 아드레노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칩셋을 또 사용하고 그렇죠. 데스크탑에서 뭐 AMD, 엔비디아, 인텔 등등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칩셋들을 다 유니티에서 커버해주기 때문에 유니티가 멀티 플랫폼 엔진이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렌더링하고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멀티 플랫폼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엄밀히 말하면 유니티에서 이 모든 칩셋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유니티는 그래픽스 API를 통해서 이 많은 칩셋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그렇죠. 커버됨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는 메탈, 오픈젤 ES, 벌칸, 다이렉트릭스 등등등 수많은 그래픽스 API들 커버하고요. 이런 수많은 그래픽스 API들이 이 칩셋들을 직접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는 그래픽스 API라는 것을 사용해서 멀티 플랫폼을 구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복잡한 거를 유니티가 다 해준다. 그렇죠. 아우, 좋네요. 그래서 유니티 입장에서 수많은 플랫폼들, 수많은 칩셋들을 커버해 주는 게 이 그래픽스 API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그래픽스 API라고 하는 게 웹GL, 웹 GPU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니티 입장에서는 웹GL과 웹 GPU를 커버하게 되면서 수많은 브라우저들, 크롬이라든가 파이어폭스라든가 사파리, 뭐 오페라 등등등 여러 브라우저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그래픽스 API도 지원해 주기 때문이고 그래픽스 API의 대표적인 두 개가 웹GL 그리고 웹 GPU예요. 그래서 이 웹GL과 웹 GPU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간 구조적으로 좀 뭔가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웹GL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원해왔던 그 빌드 타겟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안드로이드, 뭐 아니면 iOS 그리고 웹GL
이란 타겟을 다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웹GL이라는 걸 통해서 뭐 크롬, 사파리 등등등 여러 브라우저를 지원을 했었어요. 웹GL 같은 경우는 메탈, 벌칸, 뭐 오픈젤 뭐 등등등 여러 다른 그래픽스 API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그래픽스 API 중에 하나인데 네. 웹 GPU는 그게 아니다. 네. 어, 엄밀히 말하면 웹 GPU는 음. 다른 그래픽스 API 래퍼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이렇게 감싼 네, 한번 같은. 그런 또 다른 레이어군요, 이게. 맞아요. 근데 얘도 그래픽스 API이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그래픽스 API를 사용하는 래퍼인 그래픽스 API예요. 그렇군요. 조금 개념이 한 단계가 네.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 GPU는 메탈, 볼칸, 다이렉트X 등등 이런 차세대 API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흠. 왜냐면 메탈, 볼칸, 그래픽스, 뭐 다이렉트X에서 제공한 기능들 직접 막 일일이 생으로 개발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음흠. 이 기능들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웹 GPU를 사용하면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이런 여러 브라우저에서 메탈의 기능, 벌칸의 기능, 다이렉트X 12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띄운다. 그러면은 이 웹 GPU에서 내부적으로는 벌칸의 기능을 끌어다 사용할 거고 PC에서 한다 그러면은 윈도우 PC에서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다이렉트X 12랑 연결해서 브라우저에서 띄워줄 거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 브라우저가 구동된 플랫폼에 맞게 그 기능을 끌어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쉐이더도 이용할 수 있고 인다이렉트 렌더링, 뭐 GPU 스캐닝, VFX 그래프 이런 것들 다 웹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웹GL하고는 웹 GPU하고는 서로 다른 API예요. 그런 다른 차세대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 GPU를 이용하게 되면은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아마 VFX 그래프 이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기능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K0 상의 샘플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K0 상의 웹 GPU 샘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보시면은 웹 GPU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VFX 그래프,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이펙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F 기능. 웹 브라우저에서 그냥 바로 제가 들어갔잖아요. 어떤 그러네. 뭐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뭐 다른 뭐 스토어 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렌더링 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이제 웹에서도 이런 기능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는 세상이 왔어요. 와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인구수를 보여주는 맞아요. 그래픽스인데 웹에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맞아요. 되게 부드럽게 들죠. 확도 됩니까? 이거? 확대도 됩니다. 이야. 그래서 보면 서울 인구. 우리나라 넘사벽. 우리나라 역시 서울공화국이다. 네, 걸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다른 나라도 네. 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네요. 네.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쉐이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런 것도 다 웹 브라우저에서 띄워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호스트 및 도메인 업체의 서버에 이제 업로드하면 별다른 플레이 없이 접속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빌드하시면 그 인덱스 HTML 파일 하나랑 그 SF 파일, SF 폴더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서버에다가 업로드하시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이제 HTML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페이지들을 이렇게 API를 잘 추려서 홈페이지 정리하시면은 누구나 그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진짜 다운로드 이렇게 없이 바로 이렇게 바로 네. 그건 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뭐 호스팅이나 도메인 업체를 뭔가 다른 외부 걸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대역폭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막는 기능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건 맞아요.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된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VFX 그래프 샘플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아시스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3D URP 샘플 맞아요. 중에 약간 고퀄리티 부분이 맞아요.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데모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 폰에 띄워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 폰. 보시면 여기 주소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따로 설치한 게 아니고 APK로 설치한 게 아니고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웹 GPU가 알아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픽스 API를 맞아요. 선택해서 이렇게 띄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웹GL로는 기존에는 커버 못했던 영역들이 많은데 이제 웹 GPU로 하게 되면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로 좀 하이엔드 그래픽
모바일 입장에서의 하이엔드 그래픽, 트리플 A급 그래픽을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괜찮죠. 그래서 아마 웹 개발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업데이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브라우저 호환성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아, 사실 참 브라우저가 많기도 많죠. 맞아요. 네. 이 웹 쪽의 생태계에서는 음. 유니티가 됐든 이런 게임 엔진에서 지원해 준다고 끝이 아니고 이거 브라우저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똑같이. 맞아요. 근데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여기는 모질라 페이지에 있는 그 차트거든요. 크롬, 엣지 지원 잘 해요. 근데 그렇군요. 보면은 파이어폭스 4 안드로이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요. 아, 그렇군요. 아이폰 사파리도 아직 지원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 호환성이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웹 쪽은 그게 문제예요. 브라우저 호환성이 우리 개발자들이 잘 개발하고 뭐 유니티에서도 이거 잘 지원해주고 땡이 아니고 결국 유저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이걸 지원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크롬 아니 뭐 PC 크롬, 뭐 PC 엣지 이런 것들 잘 되는데 뭐 아이폰에선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웹 GPU에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아직 살짝 부족한 상태예요. 완벽하지 않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개발하는 사 쪽에서 이제 웹 GPU에 관련된 그러한 개발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져야 좀 더 널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브라우저들 다 커버를 해주겠지만 아직까지는 호환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뭐 사실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웹 개발 고려하신다면 이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VRS 우리말로 하면은 가변 비율 쉐이딩이죠. 가변 비율 쉐이딩.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쉐이딩을 화면 영역을 되게 작게 쪼개가지고 화면 영역마다 이제 다른 비율로 쉐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굉장히 작은 섹터로 쪼갭니다. 약간 클러스터 느낌으로. 맞아요. 클러스터 느낌을 쪼개서 1대1 비율로 쉐이딩한다. 그러니까 원래 해상도대로 그려야 된다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 네 픽셀씩 퉁쳐가지고 퉁쳐서 묶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쉐이딩 해상도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16픽셀을 퉁쳐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되게 저해상도로 그리는 그런 식으로 화면을 중요도에 나눠서 막 캐릭터라든가 보스라든가 그런 되게 좀 중요하게 쉐이딩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1대1 스케일로 쉐이딩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원경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지나가는 화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게 낮은 해상도로 그리고 그래서 한 화면에서도 이런 영역을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영역별로 해상도를 나눠서 그리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데모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모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면은 이거 보시면은 위쪽에 뭔가 이렇게 그래프 같이 맞아요. 뭔가 색깔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게 화면 영역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영역, 이 빨간 영역은 원래 해상도대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좀 해상도를 낮춰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여기 모션 블러가 먹고 있잖아요. 모션 블러가 먹고 있으면 애초에 얘는 렌더링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란 영역, 모션 블러로 많이 뭉개진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고 지금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모션 블러가 많이 안 먹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원래 해상도로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높은 해상도로 그릴 건지 낮은 해상도로 그릴 건지 그런 걸 결정해주는 이런 마스크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쉐이딩할 때 이걸 참고해서 쉐이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마스크를 그리는 게 중요했군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그리는 거는 딱 룰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군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이 샘플에 있는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이 맵을 생성할 때 1대1로 그릴 거는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2x2, 2x는 그린, 그리고 4x4는 블루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죠. 이게 기본값이고 이건 물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값은 이렇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색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건 이 샘플에서는 그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션 벡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모션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션 벡터 값을 화면에 써져 있는 모션 벡터를 읽어와가지고 모션 벡터 이 블러가 길다 아니면 블러가 되게 짧다 그거에 따라서 이 중요도를 이 색으로 칠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션 벡터를 얻어와가지고 그 색을 칠해주고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UI가 커버하는 부분은 또 막 그렇게 퀄리티가 높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UI가 네. 위에 씌울 거니까. 그래서 모션 벡터랑 UI 이 두 개를 얻어와가지고 이 컬러를 지정해줘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이 화면 영역에 따라서 높은 해상도로 그린 픽셀이 있고 낮은 해상도로 그린 픽셀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렇죠. 그냥 화질인데 그렇죠. 성능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그쵸. 있는 그래서 그런 기법이 있네요. 시각 퀄리티 대비 성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최적화 기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디퍼드 디포드 플러스입니다. 이제 포드 플러스에 이어서 디포드도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6.1에서 디퍼드 플러스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 패스,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쓸유지압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더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라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실시간 라이트만. 네. 맞아요. 그래서 베이크드, 라이트 맵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트 프로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처리된 라이트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알고리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포워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렌더링 기법입니다. 근데 다만 동적 라이트 처리에 취약해요. 그래서 드로우콜 이슈도 있고 오버드로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URP에서 개선하긴 했는데 다만 오브젝트당 조명 맺히는 게 최대 8개로 제한이 돼 있는 한 오브젝트에 이제 라이트를 10개를 썼다. 그러면 그 중에 8개만 8개만 먹는. 나머지 2개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빌트인 때는 4개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포워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렌더링 기법이긴 하지만 동적 라이트에 매우 취약한 기법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 플러스. 그러니까 포워드에서 뭔가 추가로 플러스로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 포워드 플러스로 붙였고요. 다른 데선 클러스터드 포워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유니티에서 이걸 포워드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조금 디테일한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기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 기반의 조명 목록을 만드는데 화면을 되게 작은 영역으로 쪼갭니다. 여러 개의 타일로 쪼갠 다음에 타일당으로 이 오브젝트가 라이트가 몇 개 맺히는지 그걸 계산해줘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 숫자들이군요. 저게.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 그런 샘플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브젝트당 라이트 제약이 없어요. 타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네. 대신 타일 연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게임이 동적 라이트를 전혀 안 쓴다. 그럼 포워드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타일 연산 오버헤드가 추가적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할지 포워드 플러스로 할지 포워드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게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디퍼드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건 또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퍼드는 포워드 렌더링 같은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G버퍼랑 다른 버퍼를 줘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의 머티리얼 정보를 G버퍼라는 데다 먼저 그려요. 그리고 또 조명 계산 처리를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처 처리랑 조명 계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동적 라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동적 라이트랑 이 오브젝트 정보랑 아예 펫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이 없군요. 근데 대신 이 버퍼에 쓰는 내용 자체가 픽셀로 조명이 픽셀 단위로 이 정보가 기입되고 라이트도 픽셀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버텍스 라이팅 같은 최적화 이슈 그 기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버퍼가 여러 장을 막 쓰고 읽고 막 하다 보니까 대역폭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모바일에서는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URP의 디퍼트 플러스는 아까 포워드 플러스처럼 클러스터 기반의 라이트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처리 방식을
디퍼드에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퍼더처럼 객체 처리를 수행하고 머티리얼 Gb버퍼에 작성하고 그런 건 똑같은데 라이트 처리할 때 전체 화면 패스를 수행하는 것 대신에 픽셀별로 관련 클러스터 기반 라이트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디퍼드에서 이런 그 좀 단점들 그런 걸 커버한 디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티 6에서 추가된 GPU 레지던트 드로어도 지원을 합니다. 그럼 요랑 같이 쓰면 훨씬 더 빠르게 연산할 수 많은 있네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에서 무조건 디퍼드 플러스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게임이 아무래도 디퍼드 플러스라는 개념 자체가 Gb버퍼는 여전히 쓰기 때문에 대역폭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기존보다는 좀 나아진 거기 때문에 테스트해보고 비교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적 라이트가 많이 쓰고 있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디퍼드 플러스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선택할 필요는 뭐 없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뭐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질 텐데 요즘 뭐 트리플 A급 게임을 지향하는 같은 경우는 동작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FPS야 그러면 총 따다다 쏠 때마다 라이트가 팡팡팡 터지고 막 이펙트도 팡팡팡 터지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포드 플러스를 쓸지 디버드 플러스를 쓸지 한번 그런 거 테스트해보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은 지금 정식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